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기 작업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장의 내용이 실기 넘어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특히나 작업형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이번 한 시간의 내용이 대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강의다 체크해 두시고 조금 한 번 들어서 이게 충분히 암기가 잘 안 된다 하시면 그냥 글 보고 계속 암기하시는 것보다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실기 대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기 작업 안전인데요. 앞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기기사가 아니죠. 산업안전기사 안에 전기 파트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전기 작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라고 하는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냐면 제목 자체가 전기 작업 안전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기 작업을 어떻게 안전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산업안전기사 전기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작업 안전에서 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충전부라는 건 앞 시간에 제가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죠.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 띠는 부분, 전기가 현재 흐르고 있는 부분을 충전부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는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방호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는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 조치다 라고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의 방법으로 방호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실기까지도 출제되는데요. 전기기계 기구에 직접 접촉, 사람이 직접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했을 때의 감전 방지 조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하자. 전기를 띠는 부분이 바로 노출되면은 사람이 지나가다 접촉하겠죠. 그래서 폐쇄형 외암, 충전부를 함 속에 넣어두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자. 그죠? 방호망이나 덮개로 덮어서 충전부가 더 절연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자. 그죠? 우리가 포장 같은 거 할 때 박스로 완전히 덮어 감싸듯이 절연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로 완전히 덮어 감싸자. 그죠? 여기까지 거의 비슷한 거죠. 한 번 더 덮어주자는 거죠.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 설치,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비슷한 거 세 가지, 그죠? 네 번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자.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 충전부를 둔다면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접촉할 위험 줄어들겠죠. 그래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설치했지만 여기가 위험하다라는 위험 표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두 가지인데요. 전주위나 철탑 위 등, 누가 전봇대가 전주죠. 전봇대 위에 아무도 안 올라가잖아요. 철탑 위에도 누가 아무도 올라가지 않죠. 이렇게 격리되어 떨어져 있는 장소죠.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하자. 그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나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해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자. 그죠? 필기를 위해서는요,
줄친 것만 기억해도 되겠죠?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주위나 절탑, 출입이 금지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장소에 전기기계, 기구, 충전부를 설치하자라는 거고요. 위에 세 가지는 폐쇄형 외암, 방호망 절연 덮개,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자, 한 번 더 덮어주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기에서는 세 가지 적으란다면 위에 게 좋겠죠, 그죠? 필기 대비해서 밑에 것도 진한 글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기기계기구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기계기구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 전기기계기구의 적정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의 용량이 부족하면 과부하 걸리죠. 그래서 설치를 할 때는 충분한 전기적 용량이나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고요. 습기나 분진 등 사용 장소, 주위 환경. 아무래도 습기가 많으면 누전될 확률이 높고 폭발성 가스나 분진 등이 있으면 또 스파크에 의해서도 유설 전류에 의해서도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용 장소의 주위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요. 전기적, 기계적 방호 수단의 적정성, 과전류도 방호하고 유설 전류도 방호하고 이러한 방호 수단이 적정한가도 고려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전기기계 기구 설치할 때 고려사항은 전기기계 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인 강도, 사용 장소의 주위 환경, 방호 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안전조치입니다. 전기기계기구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점검이나 보수할 때, 간단하게 전기를 점검이나 보수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자.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때도 공간이 너무 작다면 전기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점검이나 보수할 때는 최소한 70cm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참고에 있는 내용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적 불꽃이나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 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고압 이상일 때는 방염, 그죠?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잘 타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의 위험 방지입니다. 이동 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를 부착한다? 보호망, 그죠? 건설 현장에는 건설 현장은 아직까지 완전한 전기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전기를 끌어다 쓰는 이동 전선이죠. 그래서 어두운 지하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전부 다 이렇게 이동 전선에 불을 밝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가공 매달기식, 가공은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장에 천정에 달아놓고 작업합니다. 그죠? 이때는 잘못하면 충전부에 감전되거나 전구가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망에 뒤집어 씌워 놓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호망을 부착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망을 설치할 때 준수할 사항인데요. 이 보호망은 전구에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게 하라. 그죠? 노출되어 있는 금속 부분은 항상 전기가 또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라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배선 등의 절연 피복. 이제 전기 전선에 껍질 있죠. 그거를 전기가 밖으로 새지 않고 가두는 게 절연이다라고 했죠. 그죠? 절연 피복이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이나 이동 전선에 대해서는 절연 피복, 전선의 껍질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는 전선의 절연 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가정에서도 전선을 이을 때는 전기 테이프로 충분히 테이핑 하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 그죠? 우리가 전기를 접속해서 쓸 때는 접속하는 콘센트 같은 것도 용량이 충분해야겠죠. 이렇게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윤한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이동 전선은, 감전이 생기기 쉽죠. 누전이 잘 되니까요. 물 등 도전선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 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라. 그죠? 그래서 전선도 충분히 절연 효과가 있어서 물이 흡수되지 않거나 하는 절연 효과가 충분한 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꽂음 접속기 설치 사용 시의 준수 사항인데요.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써라. 왜 한국에서 220V 쓰는데요. 해외 여행 가면 아직 100V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220V 콘센트를 꽂음 접속기에 꽂았을 때 그냥 꽂히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서로 다를 때는 서로 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나옵니다.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이 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습윤한 장소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그죠?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방수형,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 땀 등 젖은 손으로는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을 때는 접속 후에 잠그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죠?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죠?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입니다. 이동 중이나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호 조치를 따르라. 그죠?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는 전기가 잘 흐르는 공구죠. 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전기가 잘 흐르는 금속의 공구가 전기가 띄고 있는 노출된 충전부에 닿으면 그 공구에 전기가 흘러서 공구를 만지는 작업자 감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가 사다리, 특히나 금속의 사다리라면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금속 사다리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기구에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는 건 다 알고 있다, 그죠?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투입할 때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하라.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 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나 전기기계 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 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하라. 차단기가 지금 과전류 차단기가 차단되었다는 건 이상이 있는 거죠. 다시 투입하지 말고 안전하다는 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재투입을 하지 마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전실 등의 위치, 전기작업자의 제한,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이라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전사고 시의 응급조치 한번 보겠습니다. 감전사고 발생 시 처리 순서인데요. 일단 감전이 발생되었으면 지금 감전된 사람부터 구해야 될까요? 전원부터 차단해야 될까요? 그죠? 우선 해야 되는 건 즉시 스위치를 분리, 전원으로부터 즉시 스위치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구출자 본인의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전원을 분리하는 게
전기부터 차단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구출자 본인의 보호 조치, 나도 감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상해자를 구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심실세동으로 이제 또 호흡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즉시 인공호흡 실시하고 생명소생 후에 병원 후송합니다. 자, 인공호흡 요령은 분당 12에서 15회. 30분 이상 계속해서 실시하고요. 요거보다는 한 번씩 필기에 이게 나옵니다. 1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실시했을 때 소생률이 95% 이상 된다. 그래서 얼마만큼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호흡이 정지되고 소생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격지혜자. 전기 충격을 줄여서 정격, 전기의 충격, 다시 말하면 감전이 정격이 되겠습니다. 제자의 중요 관찰 사항입니다. 우리가 감전자가 생겼을 때 뭐를 관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제가 살았나 죽었나부터 확인하자 이러거든요. 의식이나 호흡이나 맥박이 있나 없나부터, 그죠? 살았나 죽었나 보자. 의식, 호흡, 맥박. 이거에 따라서 인공호흡이나 응급처치가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출혈이 있는지, 골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식, 호흡, 맥박, 출혈, 골절까지가 중요한 관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실기에 중요합니다. 3가지 작업이 나와요. 근데 작업형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는 게 요 3가지 작업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작업만큼은 필기에서부터 중요한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고 암기할 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전기가 실기 넘어가면 범위가 좁다라고 하지만 작업형까지 포함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기부터 공부가 안 되어 있고 실기 가서 이제 시작하시려면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3가지 작업이 어떤 작업이다라는 걸 구분하시고 이 작업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가 되어야 어떠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기 넘어가면 작업형에서 핵심이다. 그죠? 3개 중에 하나가 보통 잘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요거를 정전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업, 정전 작업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정전되었다 하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을 때예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를 정전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전 작업은 전로를 개로하여, 전로를 개로했다는 건 전원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당해 전로나 지지물의 설치, 점검이나 수리 작업을 행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전등을 교체할 때도 전원부터 차단하고 해야죠. 전기를 점검이나 교체나 설치하는데 전원이 흐르는 상태에서 하면 감전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이나 수리나 교체나 설치를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하는 작업이 정전 작업입니다. 전원 차단하고 하는 이건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왜 점검을 차단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그럼 무슨 작업합니까? 그죠? 점검, 수리 작업이 다 정전 작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업형 넘어가시면요. 정전 작업의 조치를 적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음 동영상을 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적어라. 그럼 동영상이 뭐냐면 전원을 차단하고 수리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원을 차단하고 하는 수리니까 정전 작업이겠구나. 정전 작업 시에 대책을 적어야겠구나. 이 작업을 이해해야지 그거 보고 답이 뭐가 된다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전 작업은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를 점검이나 수리하는 작업은 전부 다 정전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한 게 첫 번째고요. 자, 1번 정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전기를 점검이나 보수하는데 가정에서 전등을 교체할 때도 전원 차단하죠. 그런데 점검이나 보수를 하는데 정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높은 전기일까요? 안전한 전기일까요? 그죠? 예, 감전되지 않는 안전한 전기가 흘러간다면 굳이 전기를 차단하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 우리가 뭐 빨간 거보다는 파란색으로 참고로 안전한 전기를 감전 안 될 정도로 안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지금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정전 작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는 뜻이죠. 볼게요. 정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생명유지 장치, 비상경보 설비, 폭발 위험 장소의 환기 설비, 비상 조명 설비 등의 장치나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된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면요. 이분이 스스로 호흡을 못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 장치가 전원으로 공급됩니다. 그거를 차단해버리면 이분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죠? 또는 폭발 위험 장소에 환기 설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단했다가는 환기가 안 되어서 가스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서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때는 정전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물론 분명히 이런 장치들이 정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을 만큼의 전기를 사용하겠죠. 그죠? 기기의 설계상 작동상 제한으로 기기를 설계할 때부터 전로 차단이 불가능하게 설계했어요. 이때도 차단 못하니까 정전 작업하지 않겠죠.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다. 이 말은 안전한 전기를 쓴다. 그죠? 이게 확인되었을 때도 정전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정전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생명유지 장치 등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기계의 설계상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화상이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죠? 정전 작업을 할 때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고 있는 모든 전원을 그냥 전원을 다 끊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개 남아있는 걸 내가 안 끄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전되어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도면이나 배선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죠?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게 10군데구나부터 확인했다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원을 차단한다. 그죠? 전원 차단하고 이중안전 그랬죠? 차단기로 차단하면 무부하가 되었죠? 이때 단로기를 개방한다. 그죠? 그래서 전원 차단하고 단로기 개방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차단기로 차단을 딱 시켜놨거든요. 다른 작업자가 와서 전기가 왜 차단돼 있지 하고 올려버리면 우리 감전되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보수 중, 점검 중. 그래서 차단을 왜 했는지 꼬리표를 부착하고 차단기 함은 잠궈놔야 돼요. 아무나 이걸 열어서 전원 투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차단 장치나 단로기에 잠금 장치, 요거를 잠그고 꼬리표를 부착하라. 보수 중, 수리 중, 또는 전원을 공급하지 말라는 꼬리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압은 남아있는 전기로 보면 돼요. 남아있는 전기, 그죠? 전압. 내가 지금 차단기를 딱 내렸지만, 차단시켰지만 흘러 들어오던 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죠. 이 남아있는 잔류 전하에 의해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 잔류 전하를 어떻게 하라? 완전히 방전시키라. 방전은 남아있는 전하를 흘려보내자.
흘려보내자. 전기를 흘려보내는 걸 방전이라 한다. 요건 연필로 조금 적어놓으면 이해가 쉽겠죠. 자, 그러면 잔류전화 남아있는 전기를 흘려보냈어요. 다 흘러갔겠지 뭐. 생각하고 내가 전기 만졌다가 감전되어서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게 검정기입니다. 검정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해도 되고요. 충전은 전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정전을 확인한다 해도 됩니다. 정전은 전기가 끊어졌는지 확인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 흘려보내고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정기로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이제 전기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전기하는데요. 내가 전기 작업하는데 옆에 전봇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까워서 잘못해서 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 전기가 높은 전기가 이렇게 유도되거나 예비 동력원이 역송전, 거꾸로 흐르거나 등의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죠? 자, 이때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하자. 그죠? 일반 접지는 땅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근데 단락 접지는, 우리가 지금, 전봇대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면, 전기가 행여나 유도되거나 역송전되거나 할 때, 전기의 흐름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어져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단락 접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통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충전부와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가 흐르거나 역송전되는 이런 오통전, 이상이 생겼을 때, 이상에 의해서 전기가 오통전되었을 때는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해서 접지해서 그 전기의 흐름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이음으로 흘러나가게 한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정전 작업이다라는 건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이나 보수하는 작업이었다. 그죠? 그래서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 뭐 했죠? 도면 등으로 공급되는 전원, 되는 전원을 확인하자 그랬죠. 그죠? 지금 우리 쪽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라인이 10개다 하면 10개가 어디서 공급되는지 요거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되는 전원 확인했다면 이제 정전 작업이니까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기 끊었다. 그죠? 전원을 차단했지만 전원을 차단하면 무부하 전류가 되었죠. 전원 차단하고 같이 적을게요. 뭐 했죠? 단로기 개방, 무부하 시에 조작하는 단로기를 개방해서 이중안전, 그죠? 전원 차단하고 단로기 개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단기함을 열어놓으면 아무나 와서 또 차단기 올려서 전기 투입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개폐기함은 여기에서 실기 넘어가면 굉장히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개폐기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차단기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이게 문제의 개폐기로 나오면 그대로 개폐기 하시면 되고요. 문제의 차단기 나오면 차단기 하면 되는데 이게 눈으로 개폐기다 차단기다 확인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개폐기나 차단기함은 잠금 장치를 하고 뭐 하자? 꼬리표 부착하자. 이것도 적어두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수리 중 출입 금지, 전원 차단 금지, 꼬리표 부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원 차단 끝났고 잠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남아있는 전기가 의해 감전될 수 있으니까 요 중간에 한 개 더 넣어줘야죠. 그죠? 잔류 전하를 어떻게 하자? 잔류 전하를 흘려보내자. 방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잔류 전하 방전했다면 다 흘러갔다고 믿어서 안 된다. 그죠? 충전 여부 확인하는데 뭐로 확인했죠? 그죠? 검정기 적어줄게요. 검정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정전 여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모습이죠. 검정기를 가지고 전기가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전기가 없지만 오통전이라고 했죠. 유도 전류가 흐르거나 역송전되거나 이런 오통전 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 접지를 실시하자. 요거는 그냥 접지라고 하면 틀려요. 접지는 누전이나 과전류 생겼을 때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단락 접지를 해서 전기 흐름을 우리 쪽이 아니라 다른 회로로 형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단락 접지를 실시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정전 작업을 하기 전의 조치였죠. 어떻게 전로를 차단하는가였고요. 그렇다면 정전 작업을 하는 중에 또는 정전 작업을 마친 후에 전원을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겠죠.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정전 작업 중이나 작업을 마친 후에 준수할 사항, 그죠? 자, 지금은 전기는 올려버리면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단락 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전원을 투입해도 전기는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요거부터 제거해야죠. 그죠? 작업기구, 단락 접지 기구 등을 제거합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하자. 첫 번째는 작업기구나 단락 접지 기구를 제거한다. 전기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바로 전기를 투입해서는 안 되죠.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죠. 그죠? 그래서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자. 그죠? 그리고 이제 확인했죠. 모든 작업자가 전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단기 함에 가니까요. 함은 잠궈놨고 꼬리표를 부착해놨다. 그죠? 이제 작업 끝났으니까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잠금 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확인하고 철거할 수 있겠죠. 책임감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잠금 장치와 꼬리표를 철거했죠. 그리고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라.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기기기 등에 전원을 투입하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는 첫 번째 다른 회로로 전기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작업기구나 단락 접지 기구를 제거하자. 두 번째,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자. 확인하고 투입하러 차단기 함에 가니까 잠궈져 있고 꼬리표가 있죠. 그래서 잠금 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하자. 그리고 이제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다시 확인 거죠.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원을 투입하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방 작업은 정전 작업이었죠.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를 점검이나 보수하는 작업이었고요. 두 번째 작업이 나왔습니다. 활선 작업, 그죠? 요거는 무슨 작업인가 볼게요. 전류가 통하고 있는 채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 작업할 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충전전로 활선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전시키고 하는 작업이고 어떤 게 충전전로에서 하는 활선,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인가 요거를 작업형 가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전봇대가 있는데요. 한 번은 한전에서 나왔는데 전봇대 있죠. 이 발판에 작업자가 이렇게 올라서서 그죠? 발판에 전봇대에 올라서서 직접 손으로 절연 장갑은 꼈겠지만 전기 전선을 만지고 있어요. 이 특고압의 전기 전선을 보호구를 착용했더라도 직접 손으로 만진다는 건 전원을 차단했다 안 했다? 이거는 차단하고 하는 정전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한전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전봇대에 전선이 지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트럭 같은 차가 오더니 여기에 작업대를 세우고 작업자가 이 차량에 섰어요. 섰는데도 손으로 전선을 만지는 게 아니라 긴 봉으로 전선을 조작하고 있어요.
사람하고 차량하고 작업대도 이만큼 떨어졌고 사람도 전선에 떨어져 있어요. 이 전선에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활선 작업이다. 그죠?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 바로 활선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도 보세요. 충전전로. 전기가 흐르는 전선로에서 전기 작업을 한다. 이게 바로 활선 작업이에요. 그래서 실기에는 충전전로에서 하는 전기 작업이라고 더 잘 나옵니다.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전선로에서 하는 작업이 활선 작업이다.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전전로를 정전시킬 때는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선 작업을 한다.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성 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지금 충전전로를 방호하거나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할 때는 앞에서 나왔는데요. 전선에 한번 덮개를 씌워요. 이게 뭐냐면 절연용 방호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정전시켰다면 이 덮개를 씌울 필요가 없죠. 이중안전, 그죠? 그래서 절연 피복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덮개를 씌워서 전기가 우리 쪽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충전 전로를, 전기가 흐르는 전로를 방호나 차폐하거나 이중 절연 등의 조치할 때 신체가 바로 닿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서 신체와 전로가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맨손으로 작업해서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그죠? 실기에서는 요거부터 암기하시면 좋아요. 작업자는 뭐를 착용하자? 근로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자. 그 다음에 전선은요, 제가 그랬죠. 사람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만 전선에도 커버, 덮개를 한 번 더 씌운다 그랬죠.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할 때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자. 그죠? 그래서 충전전로에는 뭐 하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고압이나 특고압의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자. 제가 그랬죠. 아까 여기에 정전을 시켰다면 사람 손으로 장갑 끼고 만지면 되는데요. 긴 봉으로 대신 조작하죠. 이 봉이 뭐냐면 활선 작업용 기구가 되고요. 전봇대에 직접 올라서지 않고 차량이 왔죠. 이게 뭐냐면 활선 작업용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작업할 때는 활선 작업용 기구와 장치를 사용하자. 그죠? 이게 세 번째 되고요. 네 번째,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나 해체 작업을 할 때, 아까 전선에 덮개를 씌우거나 해체하는 작업할 때 현재 전선에 전기가 흐르니까 위험하죠. 이럴 때도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하자.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긴 봉,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해야 되고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전기를 직접 작업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전기 작업은 유자격자만 해야 돼요. 근데 전기가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여기서 전기 작업은 아니지만 근처에서 유자격자 아닌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괄호 얼마 50kV 이하인 경우에는 괄호 300cm니까요. 3m 이내로 접근해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충전전로가 있다 그죠? 얼마 떨어져서 작업하라? 3m는 떨어져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지전압이 50kV를 넘을 때, 아까 50kV 이하일 때는 최소한 300cm, 3m 떨어져야 되고요. 대지전압이 50kV를 넘을 때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는 건 그것보다 더 떨어져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kV 이내일 때는 3m 이상 떨어져야 돼요. 3m 이내 접근해서 안 되죠. 그런데 50kV를 넘을 때는 10kV, 다시 말해서 60kV다. 그죠? 10kV 넘었죠. 이럴 때는 10cm를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마라. 3m니까 이게 300cm 이내 접근 안 되었죠. 60kV라면 310cm 이내로 더 멀리 떨어져라, 접근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금방 했던 건 요 자체로 괄호 비우고 숫자 적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작업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작업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떨어져야 되는 접근한계 거리입니다. 그죠?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일 때는 얼마? 300cm 이내로 접근해서 안 됩니다. 대지 전압이 50kV를 넘을 때는 10kV당 10cm씩을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이 말은 전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죠? 이럴 때는 다음 항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전기 작업할 때는 이 접근한계 거리예요. 요거를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자격자, 전기 작업하는 사람이 접근한계 거리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걸어서 충전전로에 접근할 때 한계 거리예요. 사람이 걸어가든 어쨌든 사람하고 제가 왜 욕을 적어드리는가 하면 사람하고 충전전로가 접근할 때 한계를 두는 접근한계 거리, 이격해야 되는 거리인데요. 뒤에 가면 다른 작업이 한 개 더 있어요. 거기서는 접근한계 거리가 아니라 이격 거리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나 장비가 접근했을 때 떨어져야 되는 거리는 이격 거리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한계 거리는 연필로 저처럼 사람이 걸어서 접근하거나 사람이 충전전로에 접근할 때 한계를 둬야 되는 거리는 접근한계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충전전로하고 떨어져야 되는 접근한계 거리 한번 외워보는데요. 암기가 안 쉬워서 저는 이렇게 앞에 거 따로 외우고 뒤에 거 따로 외웠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307로 잘랐습니다. 암기법이 바로 밑에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암기법을 안 넣어놨네요. 제가 할 때는 0307로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215, 그 다음에 3788, 121, 145, 169, 242, 362, 50800 이렇게가 암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2하고 그 다음부터는 초과 2야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03 2야 03 초과 075 이하, 03075, 그죠? 그 다음에 215니까요.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03075, 215, 그 다음에 15초가 37 이하, 37초가 88 이하, 3788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1, 145, 169, 3개 연결했거든요. 88초가 112 이하, 121초가 145 이하, 145초가 169 이하, 그 다음에는 242, 362, 169초가 242 이하, 242초가 362 이하, 그 다음에 50800, 362초가 550 이하, 550초가 800 이하.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귀에 익도록 한번 해볼게요. 03075, 초과 이하는 적어보시고요. 215, 3788,
121, 145, 169, 242, 362, 50, 800 이렇게 저는 나누어서 암기했고요. 뒤에 거 따로 합니다. 03 이하다, 그죠? 처음에는 접촉하지 마라, X, 접촉 금지죠. 그 다음에는 3, 4, 5, 6, 그죠? 3, 4, 5, 6 하시고요. 근데 3 뒤에는 0을 붙여주고 4, 5는 45고 6 뒤에 0 붙입니다. 3, 4, 5, 6. 그 다음에 9, 11, 13, 15, 17. 여기까지 순서 그대로 0을 붙였죠. 다 0을 붙입니다. 45 빼고 9, 11, 13, 15, 17. 그 다음에 2, 3, 3, 8, 5, 7, 9. 다 0을 붙이는데 4, 5만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X 있고 3, 4, 5, 6. 그죠? 보면서 4, 5는 같이입니다. 9, 11, 13, 15, 17. 2, 3, 3, 8, 5, 7, 9. 그죠?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중간에 한 개가 나왔을 때도 이걸 보고 바로 이게 나오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다 적어 두시고, 한 개만 딱 묻는 경우 적거든요. 한 2, 3개 나오니까 이렇게 저처럼 적어 보시고 암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이외에 더 암기법이 좋은 분은 편하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의 값은 충전 전로의 성간 전압,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 흐르는 전압이고 단위는 킬로볼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뒤에 거는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사람이 접근할 때 띄우는 한계거리고요.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미터로 적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건 다 단위가 킬로볼트이다. 그죠? 0.3 킬로볼트는 몇 볼트죠? 예. 300볼트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킬로볼트도 나올 수도 있고 볼트로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기에 적을 때는 반드시 단위까지 적어줘야 되니까요. 단위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보다 절연이 되지 않았다는 건 전기가 그대로 노출되니까 감전되기 쉽겠죠.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고요. 울타리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감신을 배치하자. 그죠? 그래서 울타리를 설치해서 아예 여기 전기가 이렇게 위험한 게 있다. 그죠? 아예 이 주변을 울타리로 설치해서 여기 못 들어가게 하거나. 그죠? 이 설치를 못할 때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지금 고압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감신을 배치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앞에 거,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충전 전로에서 활선 작업할 때다, 그죠? 활선 작업할 때 어떠한 조치를 했나, 하면 되나. 저는 그림을 그려서 기억했는데요. 이 전봇대가 있고, 고압이나 특고압의 전선이 흐른다, 그죠? 지금은 여기 고압이나 특고압이 흐르니까 전봇대에 올라서면 안 되죠. 그래서 뭐를 이용하자? 이렇게 차량이 있고 작업대를 이용하자, 그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서야 됩니다. 이 차량이나 작업대가 뭔가 하면요. 활선 작업용, 예. 작업용 장치라고 합니다. 차량 작업대, 그죠? 요 차량하고 요 사람이 올라서는 작업대를 활선 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자. 첫 번째, 그죠? 고압의 전기선이 흐르니까요. 사람 손으로 전기선 만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긴 봉을 이용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활선 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자. 그죠? 아무리 활선 작업용 장치나 기구를 썼더라도 사람 머리에는 절연모를 써야 되고 절연화를 신어야 되고 절연장갑 껴야겠죠? 세 번째, 근로자는 뭐 하자? 절연용, 예, 보호구를 착용하자. 이게, 그죠? 세 번째 조치죠. 그 다음에 전선에는요, 아무리 절연, 예, 지금 피복이 되어 있더라도 절연되는 덮개를 한 번 더 씌우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절연용 방호구라고 했죠.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자. 이것만 그림 그리며 기억해도 4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아까 숫자 따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 다시 말하면 전기 작업을 안 하는 근로자가 접근한 게 거리 둬야 됩니다.
대지 전압이라는 건 전기선을 땅으로 흐르게 했을 때 땅으로 흘러가는 전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일 때는 얼마? 300cm 이내로, 그죠? 대지 전압이 50kV를 넘을 때는 몇 kV? 10kV당 몇 cm?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5가지 조치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격자가 전기 작업하는 사람의 접근 한계 거리는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그 문제랑 이 문제 다른 문제로 별도로 출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각자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작업이 이겁니다.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이나 기계 장치가 작업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지금 전봇대 전선에 이렇게 가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이 주변에서 크레인은 다 금속이죠. 높다랗게 팔을 올리고 물체를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 전봇대 전선은 특고압의 전기가 흘러가니까 닿지 않아도 유도 전기가 흘러내려요. 이 크레인의 긴 팔이 전선 주변만 가도 특히나 여름에 비가 오고 눅눅할 때 더 하죠. 그래서 이게 쫙 팔을 따고 금속이니까 흘러내려서 여기에 지금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가 여름에 크레인만 운전했는데 감전으로 사망까지 일어나요. 그게 왜냐? 여기서 흘러내린 특고압이 운전자 감전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충전전로 부근에서 차량이나 기계 장치가 작업할 때의 장치가 작업할 때다. 이게 세 번째 전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세 개의 전기 작업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작업형에서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 장치 작업할 때의 안전조치를 적어라라고 출제되지 않고 작업형에서 동영상을 보고 작업에 해당되는 안전조치를 적어라. 그럼 이 작업을 보고 이게 지금 어떤 작업인가를 이해해야지만 답을 적을 수 있겠죠. 답을 다 암기하고 있어도 정전인지 활선인지 충전전로 인근 작업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답을 적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이 오늘 핵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전로 인근에서 이렇게 차량이나 기계 장치가 작업할 때 안전조치 보겠습니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이나 기계 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괄호 이상, 아까는 사람이 접근할 때는 접근 한계 거리였죠. 차량은 이격시켜라, 이격거리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까 3m, 300cm였죠. 그래서 차량이나 기계 장치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하되 역시나 대지 전압이 50kV를 넘을 때 이격거리는 10kV당 얼마를 10cm씩 증가시켜야 한다. 이거는 똑같은 조치죠, 그죠? 그래서 다만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역시나 충전전로에는 뭐 해야 합니까?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는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다시 말하면 전선을 절연용 방호구 안 했을 때는 아까 3m 가까이 이격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덮개를 한 번 더 씌웠을 때는 이격거리는 요 앞에까지 와도 된다. 3m 안 띄워도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며 차량 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 전기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할 때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 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했을 때는 방호구 앞면까지다. 그 다음에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이 절연이 되어 있고 기계의 끝부분을 절연시켰고 전기작업자가 작업할 때는 전기작업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접근 한계 거리까지 띄우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가 차량 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신 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나 감신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참고로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자, 차량 등에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할 때, 그죠? 자, 이렇게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했거나 접근 한계 거리 이내로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는다면 울타리나 감신 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 등의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라.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요거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라. 접지점은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이 접지를 시켰다는 건 과전류가 생겼을 때 이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위험하잖아요. 과전류 흐르죠. 근데 이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한다는 건 이것도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접지된 차량이 여기서 이제 아까 크레인 같은 게 장시간 여기서 작업해야 된다면 이거를 접지를 땅으로 시켜놨거든요. 접지된 차량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충전전로와 접촉했다는 건 충전전로의 전기가 접지를 통해서 흘러갈 우려가 있죠. 이때는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절연용 보호구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활선 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멸, 재질, 치수의 것을 사용하라. 그런데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어떨 때 전기 절연시키는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하는가? 법규 내용입니다. 밀폐 공간에서 전기 작업할 때고요. 이동이나 휴대의 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자, 이동이나 휴대 장비는 우리가 접지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 사용해야 되고요. 정전전로, 전원 차단했죠? 그 인근, 아무리 전기를 차단했더라도 전기 작업할 때는 절연용 보호구 사용합니다. 충전전로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로니까 당연하죠, 그죠?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이나 기계장치 작업할 때도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은 밀폐 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이동이나 휴대 장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정전전로나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이나 기계장치 작업할 때도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 3개 작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충전전로에서 전기 작업, 활선 작업, 그죠?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 그죠? 충전전로를 정전시킬 때는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충전전로를 방호, 전선에 커버를 씌우거나 덮개 씌울 때는 신체가 전로와 직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서 작업할 때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합니다. 전선에는 덮개죠. 절연용 방호구 설치합니다.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자가 아무리 절연용 보호구 착용했고 정전시켰더라도 전기선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안 되고 긴 봉을 사용했죠, 그죠? 이렇게 활선 작업용 기구. 전봇대에 올라선 게 아니라 작업대와 차량이 왔죠, 그죠? 이게 뭐냐면 활선 작업용 장치죠. 그래서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나 해체, 다시 말하면 전선의 커버를 설치나 해체 작업할 때도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죠. 다시 말하면 전기 작업 안 하는
전기 작업을 하지 않지만 활선 전로에 접근해서 작업할 때 접근 한계 거리입니다. 그죠?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일 때는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충전 전로에서 300cm 이내로 접근을 해서 안 됩니다. 대지 전압이 50kV를 넘을 때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상 이격하라. 이내로 접근해서 안 된다. 같은 말이 되겠죠. 유자격자, 다시 말하면 전기 작업하는 사람이 접근 한계 거리를 두고 작업해야죠. 그죠?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03075, 215, 3788, 121, 145, 169, 242, 362, 50800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 금지 X였고요. 3, 4, 5, 6, 9, 11, 13, 15, 17, 2, 3, 3, 8, 5, 7, 9 전부 다 뒤에 0을 붙이는데 4, 5만 45죠. 앞에 거는 성간 전압 단위 kV였고 뒤에는 접근 한계 거리 cm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암기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조치 이외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울타리 설치가 곤란할 때는 감시인을 배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충전 전로 인근에서 크레인 등의 차량이나 기계 장치 작업할 때 안전조치. 전봇대 전선이 지나가는데 밑에 팔이 기다란 이러한 건설 장비가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유도 전기가 타고 흘러서 운전자 감전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그죠? 이때 차량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 전압이 50kV를 넘을 때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이격거리를 증가합니다. 그죠? 이렇게 차량이나 기계 장치는 이격거리다라고 합니다. 자, 절연용 방호구를 전선에 커버를 한번 씌웠다. 그죠? 이럴 때는 이격거리는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가 되고요. 차량 버킷이나 끝부분이 절연되어 있어요. 이 끝부분을 절연시켰다. 그죠? 유자격자가 작업할 때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 거리까지가 되고요. 역시나 차량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전선이 지금 전봇대 전선이 있는데요. 이 앞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3m 앞에 해서 차량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되겠죠. 그죠? 밖에서 작업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울타리를 설치 못할 때는 사람이 서서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해도 된다. 그죠? 울타리 설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접지된 차량이 충전 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근로자는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그죠? 이 조치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3가지 작업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기에서는 3가지 작업 이해하시고, 저 마지막 마무리 정리했던 거하고, 정전 작업 시 정전 절차 있었죠? 그림으로 적어드렸죠? 그거 순서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